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다카이치가 완전히 아베 노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극우파로 가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극우파가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이 세계는 이등분이 돼버려요. 맞아요. 이런 외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의 움직임도 네. 많이 보는데 한국은 네. 공개적으로 뭐 대만 지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네.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데베이토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우리 항상 지정학 또는 지경학 그러니까 이 경제도 지정학이랑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경제도 정치랑 떼어놓고 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안 보인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네. 타이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네. 우리 중화민국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너무 위험한 곳 또는 아주 중요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좀 위험한 우리를 위협하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직면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마음적으로는 편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이럴 때 한국 같으면은 한미 동맹이 있고 네. 등등. 그래서 어느 정도 친구가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네. 솔직히 전작권 어떻게 이전을 하냐, 전환을 하냐 뭐 등등 한국에서도 네. 고민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도 문제가 많구나. 네. 타이완 같으면 아예 미군 주둔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단교된 게 너무너무 오래됐고 40년이 그렇죠. 넘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에는 동맹국은 하지만 네. 최소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마인드적으로 비슷비슷한 네. 이런 나라들, 네. 즉 민주주의 가치, 보통 우방이라고 하는. 네. 예. 그리고 맹국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우방은 수교한 나라를 여방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어의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네요. 우리는 맹국, 동맹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맹국은 또 이건 또 트리티가 다른 따로 있어야 문제가 되니까.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제상에서는 아주 이제 어떤 확고한 그 자리는 없지만 네. 그런대로 한국이 미국과의 이제 동맹 네. 또는 일본과도 어느 정도 옛날에 네. 지소미아도 있었고 네. 뭐 등등 서로들 이런 뭔가는, 연결이 있는데 자유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렇죠. 나라들. 보편적인 네. 인류의 가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뭐 민주주의, 네. 뭐 자유 이런 게 있는데 네. 타이완이 그 점에서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대는 좀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고립된. 왜냐면 그때는 미국이 완전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었잖아요. 이제 바로 양국이 수교를 하고 냉전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보통 해체는 대탕트라고 하던가요? 뒤로 한 10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79년도 1월 1일부터 네. 그날부로 수교, 정식 그렇죠. 수교고 그리고 사실상 구소련이 무너진 거 네. 89년 그때 이제 네. 베를린 장벽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로 10년이 걸렸지만 그 10년 동안 중국을 굉장히 많이 밀어준 원인이 네. 소련 없애려고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일찍 소련을 없앴다. 아. 그리고 너무 늦게 중국과 맞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였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군수 산업이라든가 네네네네. 국방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러시아와의 수교? 예, 네. 해체가 되면서 그쪽에 있었던 이제 소련의 어떤 무기나 네. 군사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전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소련의 붕괴는 한국의 입장에선 대단히 큰 기회였고 사실 그 이후로 한국이 35,000달러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쪽에 이런 경제 개발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큰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조금 계속해서 상실하게 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대만 관계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미국이 관리해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깝네요. 고아라는 느낌을 들 것도 같아요. 최근에 너무 핫 이슈가 바로 뭐냐면은 다카이치 일본의 총리죠. 네. 대만 유사.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분 아베 신조 여성 버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아베 신조의 뭐 파트 2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베이징에 엄청난 큰 반발을 일으켰어요. 네. 사실은 자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네. 대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도대체 왜 일본은 대만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단순히 그 항해의 자유 문제라든가 뭐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만 일본으로 이제 물류가 안전하게 올 수 있다뿐만이 아니라 그냥 타이베이에 한번 와보면 아실 겁니다. 일본이 대만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네. 또 여기 와서 경제활동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대만의 안전, 타이베이의 안전은 일본 경제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민당이 평소에도 이 대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만을 좀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그걸 공개적으로 네. 네, 발언을 했다는 게 이게 좀 사실은 특별한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베가 처음에 대만 유사시 그 얘기한 거는 비공개였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얘기한 그 뜻은 뭐냐면 친구 사이 우리는 네. 아주 좋은 친구, 친한 친구인데 내 벗인데 내 이웃인데 이웃집에서 무슨 일 나면 당연히 나도 그럼요. 일이 있지. 그럼요. 이 얘기를 한 건데 외교적 차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 그런데 이번에 나카이치 총리는 이걸 엄청나게 높이 끌어올렸는데 네. 반발을 일으키면서 또 중국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오사카의 총영사가 엄청 심한 말한가 험한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의 판단은 저희 같으면은 이제 정치 이슈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이 말이 나왔을 때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거 규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는 총영사가 이 말이 심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말을 발표할 정도면은 이 사람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 이거는 뒤에서 일단은 우리도 저질러 한번 보자라는 그런 거기에 느낌. 대해서 네. 강대강으로 한번 나가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네. 이렇게 나오자. 네. 정말로 큰 외교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아주 크게 뭐 결렬이 된다 뭐 이런 네. 정도면은 단계는 네. 물론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초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그런지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게 음모론이 아니라요. 네. 방금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네. 뉴스를 좀 보고 왔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올랐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는. 예, 이런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으면 국내에서도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국민들이 아니 중국하고 갑자기 이렇게 척을 지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발이 나올 만도 한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지고 자민당 굉장히 이번에 선거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도 탄탄해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좋아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다카이치가 완전히 아베 노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극우파로 가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극우파가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이 세계는 이등분이 돼버려요. 맞아요. 이런 외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의 움직임도 네. 많이 보는데 한국은 네. 공개적으로 뭐 대만 지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네. 나온 적은 없어요. 네. 한국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지금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에이펙에서 한미 논의되었던 국방 그거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오면서 놀랍게도 한국 정부에서도 대만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동아시아의 지역 내 평화에 대해서 유지하겠다는 그거를 문구로 명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타이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네. 지금 굉장히 그런 외교가에서도 이제 대한민국도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핵 잠수함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지금 굉장히 그런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타이완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타이완 스트레이트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완 해협이었었어요. 네. 타이완을 그대로 걸어놔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조심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중국의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외교적인 문구를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발언이 수위가 좀 높았던 것은 사실이죠. 강경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배드구 여섯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